예, 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경주포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로 시작을 하는데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제 옆에 지금 경주시 의회 이번에 후반기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신 소대 신임 의장님이 옆에 나와 계시고요. 의장님하고 우리 오늘 한 20분, 30분 동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의장님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인신 이런 거 말고 사람에 대한 거 말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가능하면 유튜브 그 라이브 채팅창에서 질문들이나 의견들 주시면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질문이면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예.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이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서호대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에 사랑받는 인터넷 방송 경주 포커스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마이크를 예. 후반기 우리 경주시의회가 더 발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경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의장님 되시고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지금 행사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 대신은 못하고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뭐 의장으로서 또 시의회 우리 경주시의회 21명이나 되고 하는데 의장으로서 또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또 후반기 의장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우리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시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의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 의원과는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즐겁고 재미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고 시민들께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리, 정말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제가 이게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7월 3일 날 예. 우리 의장단 선거할 때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우리 의장 선거에서 물론 1차 투표에서 무사히 과반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13표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득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또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의회는 훌륭한 분들이 의장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우리 21분, 저를 제외한 20분 의원님들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과 기준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의장의 선택 기준은 또 그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고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저는 표를 다 받아서 됐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다 다른 생각들이 있고 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당선시켜 준 데서 감사하고 또 투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후반기에는 21명 의원들을 잘 화합하고 잘 소통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그런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의회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우리 경주에서 제시 생활도 하셨고, 예. 제가 이 밑에 쭉 여러 가지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주 제시 회장 또 경주시 청사 그때 90년 중반에 그죠. 황성공원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하셨고 또 경북지구 제시 연수원장도 하셨고 또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할 때 또 서숙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호흡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또 활동력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다른 뭐 역대 의장님들 중에서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나 또 시민들하고도 좀 많이 어울리셨던 그런 분 중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 고향이 청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초중고등학교 안 나오셨고, 예, 속된 말로 경주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출생지가 그런 가운데 첫 의장으로 당선됐다. 아주 드문 경우이고, 또 그만큼 의원님이 의장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친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이고 왜 이래 제가 오늘 더듬거리게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 고향이 경북 청도입니다. 1979년도 4월에 경주에 왔으니까 만 42년이 지났죠. 예. 예, 그동안 예전에는 경주 월성 청도가 국회의원 한 선거구였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 조그만할 예, 때. 예. 뭐 거기서 사실 그 산내 지촌다리가 경주와 청도의 경계인데 그리고 또 경주에 살아보면은 또 때로는 지척에서 다리 하나 건너서 살 고향인데도 뭐 아주 먼 데서 없는 그런 또 객지 사람 취급받을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 크게 연연하지 않고 뭐 열심히 제 나름대로 많은 뭐 선후배 뭐 이래 지인들과 얽혀서 경주 고향인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살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하고 인연이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주시의회가 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30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동안에 우리 경주시의회 그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마 객지서 와서 이제 처음 시의원이 됐다. 제가 처음이다. 또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의장이 됨으로 해서 또 의원도 처음이고 의장 되는 경우도 처음이다. 이래 이제 돼서 뭐 고향이 아닌 경주에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뭐 제가 한 번씩 만나서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경주가 아주 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을 참선하면서 뭐 제가 의원 표 받아가지고 이 시의원을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경주분들이 그렇지만 또 않다. 그래서 예, 저를 뭐 저를 이렇게 의장까지 시켜준 거 보면은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고향이 아닌 분들도 경주에 대한 어떤 정이나 애정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은 또 저같이 제가 아마 그런 롤 모델이 돼서 그 우리 고향이 아닌 많은 경주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경주를 사랑하고 또 막 생각을 바꾸고 또 경주 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 경주 사회가 더 화합하고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방금 며칠 전에 인터뷰하고 왔던 배진석 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대 의장님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말 남겨주셨고 페이스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지금 유튜브가 너무 조용합니다. 라이브 채팅장에서 이런 반갑다는 인사, 뭐 의장님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유튜브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편하게 이어가야 되는데 당선 소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집행부 견제 감시자로서 기본 역할 충실하고 그리고 반대보다는 대안 제시하고 시민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는 협조하겠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현실은 이게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의회가 여러 가지 좀 처한 여건도 있을 테고. 근데 결국 이제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실 텐데. 뭐 삼선 경험하시면서 또 부의장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사실은 대안도 제시하고 뭐 말이 쉬워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 의장께서 갖고 계신 평소에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시면 예, 의회에 지방의회 기본 의원들의 책무가 견제와 감시입니다.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하는 게 기본 책무입니다만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또 저희들이 뭐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길에는 언제나 같이 집행부에 같이 하고 상생해서 가는 게 우리 시민들이 위하는 길이고 또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그러다 보면은 집행부가 잘못하는 일에는 견제도 하고 또 제재도 가하고 뭐 감시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본인의 임무가 감사 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잘하고 시민을 위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또 잘못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그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후반기에는 뭐 집행부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면밀하게 이래 살펴보고, 예. 또 뭐 옳은 시민을 위한 옳은 방향을 갈 때는 적극 지지하고 같이 도와서 하고, 또 조금이라도 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든가 또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우리 행정이 될 때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아마 과감하게 또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고 또 견제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해나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만 시의회를 한 3, 4년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맥을 잘 짚으시고, 근데 삼선이 되시다 보면 참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 한 번씩 자고 눈 마주치면 뭐 이렇게 웃기다고 하는데, 의장 되셔서 너무 많이 참는 거 아니신가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이제 뭐 초선, 재선, 제가 3선을 거치면서 또 이래 초선, 재선 의원들이 보는 데서 또 5 의원들이 너무 또 이렇게 점잖하게 있어서도 또 안 되지만은, 또 초선, 재선들 열심히 하는데 뭐 선수 많은 의원들이 뭐 조금 더 경험 있다고 너무 또 나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모양이 그래서, 적절하게 또 때로는 초선, 재선 의원님들한테 또 요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좀 질의를 해라, 또 뭐 이렇게 또 소스도 주고 또 저희들이 또 5 의원들이 나서서 또 해야 될 때는 또 그런 걸 보여줘야 초재선 의원님들이 또 의정생활에 참고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장으로서는 보면 이제 그런 또 조정하고 예.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아마 또 그런 점에서 기대를 갖고 또 아마 의장으로 다른 동료분들이 밀어주셨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기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현안 과 관련해서요. 최석현 선수 사망 관련해서 지금 뭐 경주가 지금 연일 뉴스에 조금 이제 습중하게졌습니다만, 또 22일 되면 국회 청문회에 시장, 서장 나란히 가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경주시의회가 예산도 심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걸 또 있고 한데, 사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시의회 뭐 했냐, 이렇게 좀 시의회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 몰랐냐, 몰랐으면 왜 몰랐냐, 못 막았냐, 이런 뭐 비판도 있는데, 좀 억울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그 최석현 선수 안타까운 사고 사건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수장으로서 좀 어떤 의견 입장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랜 시간 뭐 괴로움에 힘들어 하다가 젊은 생을 마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또 갑작스런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가 뭐 저희들 경주시나 경주시의회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은, 뭐 이 저희들이 원 구성이 이제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나고, 저희들 이제 의장, 부의장 선출이 7월 3일 있고 또 7월 6일 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원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의장이 당선되자마자 이틀 후에 전체인 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보고를 받고, 또 뭐 체육회 회장을 불러서 또 모든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걸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있어서 안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알려야 될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반을 의원님 6분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의회 차원에서 좀 소상히 알고 또 뭐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의회에서 왜 미리 몰랐나?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때 간담회 어느 모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에 왜 이런 민원이 우리는 그 행감 자료에 각종 민원을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요 그 방금 네. 그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각 과에 그 한 1년 동안 진정, 건의, 탄원 예, 그런 목록을 내놔라. 예. 그런데 그 목록을 보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예,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 과를 상대로 예. 질문도 하고 내용을 알아보는데 올해 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11일부터 17일인가 요 사이에 있었고 그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그 민원 목록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체육진흥과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건을 올리면서 그 최석현 선수의 부친이 2월 6일 날 체육진흥과에 와서 구두로 여러 가지 트라이슬론 팀 내부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두 민원도 분명히 민원인데 경주시가 그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누락했다. 이 부분을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일이 집행부에 뭐 이런 민원이 건의나 뭐 이런 탄원이 들어오는 걸 일일이 체크를 다 안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행감 때 그리고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행부 이야기로는 서류상 이 민원이 아니고 구두상이라서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규정에 보면 구두상의 민원도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아마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게 만약에 민원 사항에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질문도 하고 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최석현 선수가 6월 26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고한 열흘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경주시가 구두 민원이어도 당연히 목록에 제출하고 했고 뭐 그 과정에도 물론 시의회가 또 놓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물론 뭐 있었으면 그렇게 100% 놓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점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조차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 걸 놓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시의원들께서 아쉬워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의장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회 청문회에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제가 봤습니다. 뭐 22일 날 우리 시장님 비롯한 시 관계자 3명 또 경찰서장님 비롯한 경찰 관계자 3명 체육회 5명에 11명이 좀 출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그 청문회상에서 밝혀질 것이고 또 사법기관에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조만간에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태의 진실 규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시의원 이게 일종 뭐 시의원도 다 정치 행위인데 그 이제 경주에 오셔서 쭉 사시다가 시의원을 하게 되셨고 또 의장 오늘 또 되셨고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 처음 시의원을 조금만 말씀. 출마했을 때 이게 좀 과연 제가 이 경주 와서 이렇게 또 시의원의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뭐 능력이 되는가? 또 경주 시의원은 저는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뭐 제 이력을 보면 경주시의 현안 문제는 그때 뭐 조금 관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의원 가길래 뭐 이 시의원은 경주 전체의 이런 현안을 다루고 시정에 관여하는 막상 시의원에 보니까 이게 동해 의원에 참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렇죠. 이 지방자치 한계인데 뭐 지역구 일을 또 배제해놓고 뭐 달리 또 뭐 경주시 전체에 그건 할 수 없는 게 또 사실 지역구위원회 또 책무고 그래서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이 실제 지방의원은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역의 일꾼이다.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늘 현장 중심으로 사실 다녀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거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의정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까지 지역구에서 저를 의원생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삼선할 때는 또 공천도 못 받아가 무소속으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지방의원 선거 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부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경주시 나선구구 선건중부 황호동인데 미래통합당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예,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한 명을 이기고 이제 의회 또 이렇게 등원을 하게 삼선에 성공을 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이 또 지역민들한테는 감사하고 또 그렇게 또 당선시켜 준 결과가 또 오늘날 또 제가 후반기 의장이라 하는 중책을 맡아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주는 현안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발발로 인해가 경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2월 달에 이래 발발해서 지금 몇 개월 한 5개월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시민들도 힘들어하는데 저는 봤을 때 하반기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빨리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경주에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후반기 저희들 가장 큰 그게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충격이 덜하게 하고 또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저희 의회도 그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모든 그 행정 역량을 거기 집중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가장 큰 후반기 첫째 의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우리 독자분들이 오늘 저에게 지금 배신을 하고 계시는데 라이브로 제가 의장실에 가서 의장 방에 가서 이 녹화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라이브로 했을 때 특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그 신부사로 모신 건데 오늘따라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한 명 김민수님이 딱 들어가지고 1등 들어왔어요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이 페이스북으로는 방금 정종문 회계사 소대 회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남겨주시곤 하시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안다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가능하면 이런 말씀들 좀 그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서 좀 남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 채팅창에 좋은 의견 주시는 분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 아주 좋은 양말 그때 그 우리 경품으로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드립니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줄게요. 민주당 의원들 많지는 않습니다. 무소속 2명이고 미래통합당이 15명, 민주당 의원이 4분이신데 한영태 의원 어쨌든 이번에 제명은 면했으니까 4명입니다. 4명인데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히 배려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들 흔히 국회와 지방의회를 이래 우리 시민들이 잘 보고 계시지만은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그렇게 당론으로 정쟁을 하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의회는 우리 민주당 4분 계시고 무소속 2분 계셔도
저희 경주시의회는 그렇게 뭐 정쟁에 휘말리거나 뭐 당론에 휘말려서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간다고 보고 있고, 특별히 그럴 예, 만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민주당 의원님들도 또 뭐 경주 시민이고 또 경주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다 경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회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야 또 우리 경주가 발전되고 주민이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 예. 후반기에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잘 이래 협치하고 또 상생하고 또 그분들 소수 의견도 잘 들어서 예.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야당 무소속 의원님도 잘 그렇게 저를 협조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왔고 끝으로 뭐 저희 방송 또 작업하면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많이 봅니다. 저희 시민들도 많이 보시고 독자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편하게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 또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안 해서 못하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뭐라도 좋습니다. 예, 경주 시민 여러분, 또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예,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직자가 1,700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와 시의회 의원들이 정말 상생하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우리 26만 경주 시민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또 사랑받는 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시민들의 복리 정진, 권익 향상 또 복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경주가 좀 더 살기 좋고 주민이 행복한 경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 이렇게 출발하는 시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현안들이 많은 이런 시기에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앞섭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시민들의 뜻에 잘 받들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고민하고 또 찾아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경주 또 신뢰받는 우리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경주 포커스에서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고 시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정론 인터넷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방송에서 우리 경주 포커스에서 좀 더 이래 많은 활동해 주고 언론의 역할이 크니까 그래 해주시면 저희 의회도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나 언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같이 행복한 그런 경주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오늘 오후에 지난번 우리 방송을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 한번 날 잡아 주시소 하고 뭐 그래 합시다 하다가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해서 오후 한 3시쯤에 오늘 인터뷰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5시쯤에 제가 안내가 나갔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보문에 행사장에 가셨다가 거기서 김밥 드시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늘 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뭐 국회 방송처럼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뭐 질문하는 의원 나오고 답변하는 그 정부 당국자 나오고 이렇게 고급스럽게나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 채용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뭐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의외의 일상적인 것들은 CCTV로 녹화도 되고 하니까 최소한 녹화본이라도 의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으셔서 우리 그 시민들이나 독자분들하고 분들이 좀 가감 없이 의회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언젠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의장님은 또 워낙 소통에 능하신 분이니까 임기 내에 저는 뭐 굳이 생중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싼 비용 만약에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고
그렇게까지는 뭐 안 들더라도 다른데 아껴 쓰더라도 참 다른데 쓰더라도 현재 있는 장비 그걸로만 녹화라도 해서 그때 좀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는 것도 독자들은 시민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건 제가 한번 나오신 김에 답변까지는 뭐 부탁 안 드립니다. 예, 오금 그 됐으면 좋겠다.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사실은 시민들이 저희 여정 활동을 이래 소상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지금 이게 뭐 국회처럼 생방송이나 뭐 녹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회의록 네. 뭐 이렇게 검색해서 시의에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어떤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한계인데 말씀대로 뭐 우리 사실은 뭐 본회의는 뭐 크게 우리가 뭐 토론이 없고 뭐 이렇지만은 상임위 활동은 참 여러 가지 이래 현안이 거기서 다 달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뭐 저희들 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또 보는 것만 의식해서 예전에 뭐 몇 번 그 생중계를 할 때 보면 지나치게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거나 인기 위주의 예, 맞습니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훨씬 좀 시민들을 믿고 굳이 뭐 좋은 장비를 안 하더라도 그냥 CCTV 수준에서 요즘 뒷모습만 봐도 어느 분인지 다 아니까 특별한 인원 장비 없이도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한번 좀 논의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늘 또 시민들하고 의장께서 소통 많이 강조하시니까 또 그 점에서 언론사 우리 경주 포커스에도 너무 자주는 말고라도 필요하실 때 들어들어 한 번씩. 예, 불러주시면 자주 이래 오늘 시민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좋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삐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배진석 도의원하고 정종문 회계사께서는 뭐 이렇게 반갑다 참 뭐 나오시네 인사 남겨주신 나머지 분들은 쭉 그냥 별 말씀 없으세요. 나오셨네 이 정도여서 특별히 소개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문제는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문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장님 돌려보내드리고 저는 의장님 보내드리고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 정리하는 것은 한 5분 뒤에 이 방송 끊지 않고요.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같이 시민 여러분 이렇게 또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상당히 저로서는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또 저희 의회가 잘못할 때는 가감없는 그런 질책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 반갑고요. 우리 김종덕 경주포커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금 영상 나가는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7월 27일이 정전협정이 이제 67년이 되는 날이고 이게 지금 남한 당국자, 정부 당국자 이게 맡겨놓으니까 저끼리 뭐 계속 이야기하다가 삑살이 나고 또 미국하고 북미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세력들이 한 1억 명 정도 서명 모아서 이 압력으로라도 한번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참여연대 등등 국내 한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을 하고 있는 이 캠페인 영상 제가 틀어드리고 의장님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